자, 일단은 뉴스 몇 개를 저희가 최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들을 뽑아봤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자, 3천만 원대 반값 전기차 테슬라, 볼보, 폭스바겐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볼보, 제너럴모터스 이런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경쟁적으로 3천만 원대 반값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점점 줄거나 폐지가 될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보나 폭스바겐은 이제 컨셉트카 정도를 나온 거고, 네. 이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처럼 이렇게 컨셉트카라든지 이런 모형을 제공을 안 하고 있지만 반값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생산 공정 혁신을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를 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준비는 확실하게 테슬라가 한 발 앞서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리튬 확보라든지 리튬 리파이너리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까지도 버티컬하게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반값 전기값은 테슬라가 차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죠. 네. 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위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그 생태계가 앉혀지고 앱스토어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다른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모수가 많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흔히 많이 돌아다녀야 네, 된다. 테슬라들이. 네트워크 이펙트에서 얘기하는 인스톨드 베이스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반값 자동차는 피할 수 없는 다음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전기차 업체만의 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순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도 울산에 공장 짓는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제발 거기서 좀 비싼 자동차 만들지 마시고 반값 자동차 전략을 현대기아차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테슬라는 어쨌든 생산 공정 혁신 저희가 전에 알려드렸던 컨텐츠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업계는 대략 2년 정도 뒤에 2025년 정도 되면은 자동차, 전기차 가격이 대부분 많이 다운될 것이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기차 가격도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드렸던데 이유는 리튬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역시 중국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 드렸지만 테슬라 전기차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중국에서 대대적인 가격 할인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1분기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판매를 꽤나 많이 했고 이러면서 실적도 꽤나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테슬라가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다른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분은 뭐 중국에 있는 BYD라든지 뭐 진리가 뭐 적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인 통계 수치에서는 10%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주 작은 이윤율을 겨우 남기는 것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저가형 그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CATL에. 네. 지금 이제 테슬라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일부가 CATL 배터리를 집어인 거거든요. 근데 이 CATL 배터리 중에 일부가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쓴 차들에 한해서 아마 가격을 대폭 할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 가격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그러니까 이윤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격 할인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가격 할인 들어가는 차량 중에 많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이 심각한 정도로 품질에서 뭐 훼손이 있느냐 아니라 레인지, 그러니까 즉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거리가 조금 짧다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나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의 가격 할인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시장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과연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다음 뉴스는 자, 테슬라 멕시코 공급망 강화.
이러면서 세미 부품을 현지서 조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첫 전기 트럭 세미에 필요한 부품을 멕시코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멕시코에 신공장을 지으며 현지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멕시코에서- 세미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쵸.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 기지가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ม็xi코가 북미 노스 아메리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미 이 경제 그쵸, 조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졌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 것 같은 이제 세제 뭐 혜택이 있구나. 이런 리쇼라고 하죠. 리쇼링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는 사실은 자동차에다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멕시코 기가 팩토리도 뭐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데 멕시코에서의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거나 멕시코가 중요한 또 남미나 이런 데로 가는 중요한 기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멕시코에서 아마 반값 자동차가 생산이 되겠죠. 그렇죠. 테슬라에.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네. 모델 2, 뭐 가칭, 모델 2 저가 모델이 멕시코 기가 팩토리에 오픈할 때 거기서 첫 만들어지는 차가 될 네, 것이다. 2024년 12월로 지금 테슬라는 전망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12월이 될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늦춰져서 2025년부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본격적인 모델 2가 세상에 공개되는 팔리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때 모델 2가 공개되는 멕시코 기가 팩토리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주가에서도. 네, 그때 되면 예를 들면 벨린 공장도 지금 주당 5,000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그 상하이 공장이 주당 뭐 거의 7,000대, 8,000대씩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사이즈가 올라갈 거고 이미 텍사스 공장도 확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벨린 공장도 마찬가지로 확장 계획을 이런 데서도 아마 모델 2들은 생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바로 또 다음 뉴스에 나왔습니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 4 주간 생산량이 5천만 대 아니고 저 4가 저 베를린 얘기. 네, 베를린입니다. 5,000대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 인근에 있는 기가 팩토리 4의 주간 생산량이 지난 3월 25일 기준으로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주간 생산량, 그러니까 2월 말 생산량이 4,000대를 돌파했는데 한 달 만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를린이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만큼 베를린의 공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원들 못 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직원들이 이제 노조 가입이 여기는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뽑을 때 되게 신중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고도 되게 어렵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산량 늘어나는 속도들이 이제야 4,000대 초기 올해 1월 달에 4,000대 돌파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5,000대 돌파하는 거는 사실은 매우 늦은 거지만 이제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램프업 구간에 박사님 강조하시는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이번 3월 25일 3월 말 기준으로는 주간 생산량 5,000대를 돌파했습니다. 더 빨라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다음 테슬라 사이버 트럭 차체 한 방에 프레스한다. 기가 프레스로. 네. 네, 자, 요게 또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때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 기업 이드라의 고압 주조 기계 기가프레스를 도입한다. 이러면서 한 번에 그냥 용접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차체를 조립할 수 있게 한 번에 틀로 찍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텍사스 공장의 그 기가 프레스가 도착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테스트 생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테스트 생산을 하게 될 거고 아마 본격적인 조립은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사이버 트럭 저희 언제 볼 수 있을지. 근데 저건 어차피 북미 시장의 제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또 기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대 사 계시겠지만 한국 도로 사정에 뭐 그쵸. 반드시 필요한 차는 아니니까요. 근데 뭐 미국 북미 시장 전 세계에서 저런 차를 소비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픽업 트럭 소비하는 나라가 예를 들자라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캐나다. 멕시코 딱 세 개국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런 거는 런던 같은 데라든지 파리나 로마 같은 데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움직이기 매우 힘들어요. 제한된 시장이지만 모델의 다양성을 준다는 부분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은근히 저거 사이버 트럭 몰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과연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는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뉴스. 자, 테슬라 슈퍼차저 개방 프로그램 독일에서 충전소를 69곳으로 확대했답니다. 자, 독일 내에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15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69곳이 개방이 되면서 지난해 6월에 16곳에서 큰 폭의 증가세. 어쨌든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할 수 있는 것을 테슬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차종에게도 오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것이 이제 워렌 버핏하고 논쟁했던 거죠. 워렌 버핏이 일론 머스크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네. 왜 슈퍼차저를 너네만 하지 꼭 그걸 개방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멋있는 말을 했었죠. 슈퍼차저 정도로 내가 해자 모트라고 하죠. 해자라고 하는 아까 성 주변의 그걸 네. 그래서 예. 경쟁의 진입 장벽을 그런 거 정도로 나는 슈퍼차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전략적 의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자체는 저거를 우리 온리 테슬라만 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진즉부터 2년 전부터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꽤나 많이 슈퍼차저가 오픈되어 있답니다. 다른 회사에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슈퍼차저 설치되어 있는 게 거의 다 다른 회사의 차종도 쓸 수 있게 해놨다고 하고 이탈리아도 많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우리나라는 되나요? 아직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나라도 슈퍼차저에서 다른 차종이 현대차, 기아차가 충전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